네,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과거의 문제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과거의 문제들은 관료가 단독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 예를 들면 인력이나 예산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좀 풀리는 경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사회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굉장히 글로벌하면서도 로컬에서도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우주적인 문제도 존재하고 지역사회에서 당면한 문제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과거에는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진 않았다. 얽히고 설키면 다 같이 실타래를 풀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굳이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를테면 끈이 하나만 좀 이렇게 구겨진 형태.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쭉쭉쭉쭉 피면 펴지는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국제 문제, 지역의 문제, 그 다음에 지역도 조금 넓은 지역과 좁은 지역, 그다음에 국가 단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서로 그 여러 개의 끈이 완전히 실타래가 얽히고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공무원의 관료 사회의 노력만으로 어떤 공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사회가 총체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사회는 결국 공공의 영역, 시장의 영역, 그리고 둘 다 속하지 않은 시민의 영역이 삼각이 잘 균형을 맞춰서 함께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하고 시너지를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러려면 공공에게도 시장에게도 최고의 파트너는 과연 누구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적 경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사회적 경제 가지고 있는 의의, 필요성, 발전 방향, 우리나라의 제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도시학이나 공공학을 배우려는 여러분들이나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이 사회적 경제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알아보면 좋겠다. 그런데 좀 우리가 오해들이 많아요. 막 사회주의 경제니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체제와 맞지 않아. 이거는 정말 이상한 경제 체제야. 말이 안 돼. 이러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사회적 경제도 사실은 굉장히 자본주의 안에 편입되어서 자본주의가 다 못해주는 역할들, 보완하는 역할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너무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저와 함께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함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의 정의, 우리나라의 현황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학자와 기구, 기관들에서 사회적 경제를 좀 정의해 보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는 공공 영역과 시장 사이에서 시민의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사회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기능으로 정의를 했어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면 공공과 시장이죠. 공공 영역에서 우리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지원받고요. 시장 영역에서 우리는 시장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또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팔고 한단 말이에요. 공공 영역과 시장 영역이 있는데 그 사이에도 시민의 다양한 조직체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민간 단체들, 뭐 NPO들, NGO들 이런 단체들도 존재하고요. 하다못해 뭐 교회 기관이나 종교 단체들 이런 데들도 다 공공도 아니면서 시장도 아닌데 뭔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조직체들이 이 사이에 있죠. 그들 중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이죠.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실현한다. 돈도 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적 경제를
전체 모든 사회적 경제를 규율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 번 국회를 통해서 제정하려고 했는데 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2020년도에 제출된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는 사회적 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의 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 순환 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호혜, 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데 키워드들을 좀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 실현이겠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누가 해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이 활동하는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앞에 사실 좋은 얘기 다 있잖아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사회 서비스 제공, 이게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좋은 것들을 하는 주체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존재해요. 얘를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즉 사회적 경제 조직체가 활동하는 경제 시스템이 사회적 경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쉽게 표현한 한 그 문장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문장이라 이미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돈을 벌기 위해 빵을 만들면 영리경제, 그냥 경제인 거죠.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빵을 만들면 사회적 경제인 겁니다. 자, 행위는 같아요. 즉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미션, 즉 이 조직체, 이 빵집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빵을 만드는 빵집도 많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 너희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았어? 비난할 순 없어요. 그분들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충실하게 본인의 업을 잘 하시는 거죠. 소상공인으로서. 그런데 그런 분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발달장애인이나, 그죠?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같이 빵 만드는 것을 배우고 학습하고, 아니면 뭐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나 아니면 다문화 2세들이나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빵을 만드는 것을 배우고 같이 빵을 만들고 빵을 팔고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나는 로컬 푸드만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지역경제 순환, 그리고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익 창출에 좀 기여할래, 이러신 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서 업을 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거나 로컬 푸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차피 재고는 좀 남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아예 하루에 만드는 빵 중에 10% 혹은 20%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에 무조건 기부할래, 그들의 가정에 기부할래, 이러신 분들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거나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운영하는 빵집이 자본주의 빵집하고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냥 빵만 만드는 회사하고는, 법인하고는 좀 경쟁이 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이런 측면에서 좀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한 면이 있어요. 제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미션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경제에만 몰빵하는 게 미션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도 고용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서비스, 그들이 원하는 물건도 좀 생산을 하고, 왜냐면 시장 기업들은,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고용을 하면 손해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못 내잖아요. 이기적으로 운영 못 하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취약계층을 돌보고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민해 볼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하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자본주의를 좋아합니다. 돈 벌고 싶어요.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를 하진 않지만 언젠가 할 수도 있겠죠. 주식 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부정하거나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절대적인 부를 가지고 부를 창출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체제만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오로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유일한 경제 체제다라고만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는 시장 경제 안에서는 설 자리가 적어도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안 하는 것이 맞잖아요. 하지만 엄연히 사회적 약자가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존재하고 여러분들도 저도 사회적 약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가능성 0이라고 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회 안전망을 정부만 만들어 놓으면 정부의 재정이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도 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필요한 거죠. 자본주의가 완벽히 하지 못하는 이 역할을 사회적 경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못 내니까 규모의 경제 실현이 안 되고 그럼 누가 사회적 경제를 하겠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사회적 경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모든 사회적 약자를 품고 함께 나가는 게 오롯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드는 거죠. 네. 오히려 정부가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정부가 성공을 위해서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이 그 지원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어떤 역량과 본인들의 자산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을 해 나가면 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동하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의 유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작게 보면 네 가지가 있고요. 이 또 네 가지 안에 좀 다양하게 좀 쪼개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선은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짧게 정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은 예비 인증과 본 인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사실 깊은 건 아니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본 인증 받기 위한 예비 단계가 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고요.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의 제도권 아래로 편입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거쳐야 돼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탄생을 합니다. 일단 인증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빡세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루트는 뭐 이래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창업 아카데미라는 걸 들으세요. 창업 아카데미,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들으시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해서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기초 심화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일종의 시드머니를 주는 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진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법인격을 만드신 다음에 본인증, 예비 인증을 받으시고 본인 인증을 받으시면 돼요. 짧으면 뭐 1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좀 길면은 본인 인증까지 3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무리 훌륭해도 정부가 굉장히 깐깐한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소위 물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무늬만 사회적 기업 엉터리 방터리다 이런 거 매스컴에서 가끔 보시잖아요. 물론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 전체에 흙탕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우리 사회 사회적 기업은 굉장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기업의 윤리성이라든가 공익성, 제품의 어느 정도의 수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실 법을 좀 제대로 보면, 제대로라기보다 자세히 보면 사회적 우리의 그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통상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을 일반 협동조합으로 통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반 협동조합으로 부르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부를게요.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등록입니다. 등록. 자, 등록이니까 뭔가 훨씬 더 쉬워 보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법적인 요건만 갖추고 서류도 어느 정도 갖추고 나름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 정도 있어도 협동조합은 등록하실 수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 5명이 팀을 이뤄서 찾아오셔서 제 컨설팅을 받으시면 협동조합 만들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사회적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협동조합은 훨씬 많겠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협동조합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자, 우리가 시민의 조직체를 통해서 뭔가 비영리적이지만 굉장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조직들을 만들고 싶은데, 사회적 기업은 뭔가 업역으로서 경제적 산출도 해야 되잖아요. 영리성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영리성은 없는데 협동조합 형태로 비영리적인 일을 주되게 할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걸 일종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중간 형태로서, 네, 우리나라가 법인격을 허용을 한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그 조직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지금 이제 각 부처에 좀 이렇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데 부처별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증보다는 어렵지 않은데 등록보다는 좀 어렵겠죠. 예, 딱 이 중간에 있는 게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자, 마을 기업은 마을의 문제를 가지고 마을 안에서 영리성 있는 비즈니스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리적인 이 비즈니스가 이 마을의 문제를 푸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격상 그 본질상 사회적 기업과 유사해요. 다만 지역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지역성이. 얘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네, 예산을 세워서 선정하는 형태고요. 아, 그 전에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3년에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도권에 편입이 됐다. 사실 협동조합 운동은 생협이나 아니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여러분 잘 아시는 농협, 뭐 신협, 축협, 수협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농촌 공동체 운동이나 빈민가 운동 하시던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으로 그 업을 하시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또 뭐 외국에는 이제 코퍼레이티브스라고 하는 그 조직체를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번역을 하니까 또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이미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다만 법률상 제도적인 관리를 받기 시작한 게 훨씬 짧죠. 그래서 2013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겼고요. 마을 기업은 우리나라에 국가 법률은 없어요, 여러분. 없는데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네, 마을 기업을 정의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자활기업이 있어요. 자활기업은 자활 공동체, 자활 근로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를테면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나 약간 빈곤선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도 복지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어떠한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준 제도가 공공근로라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근로는 생산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낙엽을 줍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공공기관에 뭐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일을 이분들이 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탄생한 게 자활사업단이에요. 그래서 뭐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서 카페 창업에 도전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청소도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그쵸? 위생과 관련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지고 청소업을 도전해 보신다거나 벽지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공근로보다는 훨씬 더 기술이 필요한 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사업단을 만들어서 자활사업단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성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지속해서 그 업에 머무르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이런 분들도
사회적 경제의 방법으로 좀 지원하자라고 한 게 자활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근거 법률은 마을기업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활동가들, 연구자들, 사회적 경제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이 모든 그 유형을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바라고 있고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 여러분들과 쉐어링을 좀 했는데 좀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 전에 사회적 기업가 얘기를 좀 할게요. 사회적 기업가는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창업을 해서 사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라고 한다. 과연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문제인 거죠. 그죠?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문제를 삼아야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문제, 뭐 플라스틱 문제, 재활용 문제 인식 안 하면 우리 집 앞에 쓰레기, I don't care.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주 작은 담배꽁초도 우리 집 앞에 누가 버렸어. 그것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가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정말 많은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고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가 좀 이치에 맞지 않고 불평등하고 불공평한데 그것을 그냥 두고 보기는 어렵다. 얘기를 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트리거죠. 트리거로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물론 유학을 가기 위해서 뭐 학교를 그만두신 학생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학업이 싫다거나 이제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청소년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존재 자체 문제가 아니죠, 사실. 그죠?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삶을 선택했을 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사회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교육의 기회를 좀 더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영수 중심에 그것이 싫어서 나온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을 테니까 그것이 아니라 뭔가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을 좀 해주고 싶다. 그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싶다.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고 싶다. 이런 문제가 보이는 거죠. 만약에 나조차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과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미래, 그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질은 어느 수준일까를 생각해보면 암담하고 너무나 슬프고 그런 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보호종류 아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18살 넘으셨을 텐데 18살 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예. 저는 집에서 늦잠 자고 엄마 아빠랑 맨날 싸우고 반항하고 학교 적응 못하고 막 군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수업 맨날 땡땡이 치고 이랬어요. 우리의 청년의 물론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일반적인 삶들이 우리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호종료 아동 우리가 예전에 고아원이라고 했었죠. 이 표현이 잘못돼서 보육원 보호가 종료가 돼서 사회에 이제 나와야 돼요. 500만 원 받고 나옵니다. 여러분 500만 원 가지고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혹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들에겐.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한다고 해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겐 이게 너무 신경 쓰여요. 난 이들을 도와야 되겠어. 북한 이탈 주민도 마찬가지죠. 다문화도 마찬가지죠. 북한 이탈 주민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말을 못해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들을 품었으니까. 그런데 소통이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북한 이탈 주민이 식당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서빙을 하는데 네, 그 어떤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으니까 이 가족이 욕을 합니다. 아줌마 여기 포크 하나 주세요. 뭐 이모님이라고 했겠죠. 이모님 여기 포크 하나 주세요. 근데 이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 이탈 하신 분이 탈북민이라고 우리 했었잖아요. 네, 이 포크란 단어를 순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알고 있는 단어였대요. 근데 순간 아니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게 기억 안 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날 수 있어요. 사실 뭐 제가 유학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만 저도 유학할 때 제가 유학할 때 네, 제 그 학교에서는 학생증이 없으면 대학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물을 출입하는 것도 안 되고 밥을 사 먹는 것도 안 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학생증을 집에 두고 와도 학생증을 재발급 받는 게 편합니다. 아니면 집에 갔다 오거나 그 정도 학생증이 중요한데 그냥 학생증을 우리가 스튜던트 아이디 혹은 그냥 아이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튜던트 아이디를 집에 두고 왔어요. 두고 왔는지 잃어버렸는지 하여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를 새롭게 발급하는 이거 발급 부서에 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급하는 신청 부서에 갔어요. 저도 나름 뭐 토플, GRE 이런 거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I lost my ID 그래야 되잖아요. 나 아이디 잃어버렸어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식으로 잊어버렸어요라고 한 거예요. I forgot my ID. 제가 forgot과 lost 차이를 모르겠습니까? 순간 당황하거나 순간 뭔가 다른 나라 언어 같은 걸 쓰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거를 잊어버려요. 저 지금도 헷갈리려고 그랬죠. 네. me too 그래야 되는데 I too 하지 않나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배워서라기보단 충분히 당황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이분도 당황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크를 까먹은 거지. 그런데 이게 옥신각신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잦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 식당에서 결국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면 문제 삼지 않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문제이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문제이지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안 보여도 굳이 안 보여도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보이는 분들이 있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누구다? 사회적 기업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솔루션을 만들려고 해요. 이 솔루션도 사회적이어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와 플랫폼 경제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는 솔루션도 따뜻해야 돼요. 네, 솔루션도. 솔루션이 따뜻하다는 얘기는 비즈니스 활동이 누구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일자리에 불안감을 주면서 사회적 경제를 하면 안 된다. 혹은 착취를 하면서 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의사결정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묵살하면서 비즈니스 돌리는 것은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적 자체가 뭐 사회적 약자를 돕건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건과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제는 일견 착취 구조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노동권 행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그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 촉박하고 되게 위험을 무릅쓸 수밖에 없고 물론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용자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찌 됐건 약간의 착취 구조가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플랫폼 개발자만 돈을 많이 벌고 운영자만 돈을 많이 벌고 노동자들은 빈곤의 늪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솔루션도 따뜻해야 된다. 신발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줄게. 비타민을 하나 사면 하나 더 줄게. 그런데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사회적 약자한테 줄게. 너 기분 좋잖아 그러면. 네가 지금 신발을 샀어. 그러면 너는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한 거나 마찬가지야.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유명한 원 포 원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면 안 돼요. 여기서 끝이면 망합니다. 네. 사회적 기업가도 일반 기업가 정신을 탑재해야 돼요.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요. 또 창조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가들도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돼요. 뭔가 하늘 아래 완벽한 거 없고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어요. 기존의 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완벽하지 않은 본인의 사업들을 지속해서 여러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저도 뭐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현장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로 잘 되는 기업,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개선하려고 하는 기업과 다른 컨설턴트 혹은 다른 기업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왜 내 걸 이해를 못해줘? 라고만 얘기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도태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되고 환경도 ESG도 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융합도 추구를 해야 됩니다. 뭔가 단절이 아니라 융합적인 마인드로 추구를 좀 해가면서 여러 기관들과 협업도 하고 새로운 것들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다양한 업체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반적인 기업가 정신 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를 통해서 산출하는 것이 뭐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사회적 기업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약간은 이론적이면서 개괄적인 제도적인 측면을 살펴봤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이해와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회적 경제가 왜 필요한지는 추후에 더 많은 영상을 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사회적 경제 기업별, 조직체 유형별 좀 디테일한 정의와 그리고 현황들 얼마나 많이 창업되어 있는가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